안녕하십니까, 청주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이번 주는 3일밖에 거래일이 되지 않았어요. 예. 자, 3일간 굉장히 그래도 힘있게 올라갔는데 미국 시장이 우리 휴장일 동안 상당히 강한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는 그런 하루죠. 일주일이죠. 자, 금, 월, 화. 이 휴장 동안 미국 시장 굉장히 탄탄했어요. 특히 굉장히 안 좋은 포지션을 구축할 뻔했던 나스닥이 금, 월, 화를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200일선까지 다시 터치하면서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 우리 시장도 오늘은 어제 급등했던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주춤한 가운데 자, 삼성전자가 이제 또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시장보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001 코스피는 앞에 투탑 이 라인을 아직은 돌파 실패했죠. 자, 그 자리가 2,500 정도가 되는데 오늘 2,500 포인트를 닿지는 못했어요. 2,497 포인트. 자, 그리고 선물을 보면 되겠죠. 코스피 200 선물을 보시면 이미 돌파를 했죠. 선물은 그죠? 앞에 투탑을 돌파를 했어요. 325 자리입니다. 거기가. 자, 어제 머리를 들었고 이제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로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000원 제가 돌파하는 그런 영상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쇼츠로 한번 올려드렸는데 63,000원을 딱 지지하면서 추세 전환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300일선을 돌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윗꼬리를 쫙 따라 뭐 설사 뭐 64,0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건 돌파 실패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 자, 조금 더 시도를 할 것 같고, 그리고 200일선에서 300일선까지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이거를 단 5일 만에 닿았다는 거는 뭐 물론 오늘 완전히 닿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죠? 이 힘은 물론 우리나라가 작년에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 좋은 장, 그러니까 러시아 빼면 사실 세계 꼴등이었죠.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1월 초반 낙폭이 굉장히 컸던 거, 12월 배당락부터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OMC를 맞이하게 되는데 FOMC는 결과는 항상 뻔하게 가져가요. 그죠? 이번 0.25 확률이 9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100%나 다름없는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0.25씩 두 번을 올리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점쳐집니다. 자, 잠깐 일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FOMC가 1월에 있고 이제 3월에 있어요. 1월, 뭐 2월 1일까지니까. 그리고 여기 조금 공백이 있죠. 뭐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는데, 3월 FOMC는 에서도 0.25까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지켜볼 텐데, 어제 GDP 잘 나온 것도 예상치보다 나아진 것도 보셨겠지만, 자,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사실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자,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침체, 그죠? 뭐 시그널들은 항상 나오죠. 뭐가 어떻고 어떤 지표들이 나아지고 뭐 줄어들고 이런 것들. 근데 경기 침체 시그널은 사실 100% 알 수 있는 그런 신호는 없다는 거죠. 경기 침체는 누가 만드냐? 결국 금리가 만든다는 거죠. 그죠? 자, 뭐 미국도 지금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연준이 너무 늦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커졌다라는 거. 물론 이게 코로나의 원인이 뭐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거라면 뭐 러시아 때문에 원자재값 상승 이런 것까지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걸 감안할 때는 뭐 경기 침체가 와도 사실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이겨내느냐죠. 그 침체기를. 계속 사이클이잖아요. 경제는. 그죠? 돌고 돌기 때문에, 사이클 돌기 때문에 요 주기가, 이 패턴 주기, 이 레인지가 정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냐면 중간에 하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어디 점을 찍고 터닝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힌트의 말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 CPI도 상당히 자, CPI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자 9.1, 그러니까 7월에 발표됐죠. 6월께 완전한 정말 엄청난 폭등을 여기서 꺾여 올라갔죠. 거치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요기 정체기 때 한번 시장이 폭락했었죠. 이게 여기서 7.9가 나와야 되는데 8.2가 나왔다고 10월에 시장이 폭락한 바가 있어요. 그 저점이 여기 시장 저점이에요. 여기 저점이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지금은 다시 안정이 됐다는 거죠. 7.7, 7.1 이번에 6점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3월 CPI,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3월에 발표되는 2월 CPI가 뭐 4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 연준이 뭐 목표하는 2%대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가봐야 물론 압니다. 그 시기적인 것들. 근데 이젠 뭐냐면 어차피 이제 선반영을 하는 주식의 입장에서 선행성 지표로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파월도 어떤 자신감에 찬 말을 할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재작년이죠. 이제 2021년에 연준의 뭐 대체 미비 뭐 이런 걸로 실수로 상당히 욕을 먹어서 지금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연준은.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틀리게 너무 틀렸는데 뻔하게 틀렸다고 말하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돌렸던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완화시키고 좀 뒷걸음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돼요. 겸손하다. 근데 지나친 겸손 때문에 시장이 좀 힘든 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금리 인하 얘기까지가 올해 안에 가시화되고 있다는 건 이제 지표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리세션이 진짜 등장을 하던 안 하던 리세션이 등장해도 금리 인하는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결국은 그게 더 확실한 그런 바람이 되겠어요. 자, 지금 파월이 믿는 것들은 그죠? 경제 지표들이 자꾸 안정화되고 그리고 뭐 이번에 GDP도 예상치보다 0.1이긴 하지만 예상치보다 선방을 했고 기업 실적들도 생각보다는 아니죠. 최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용이 탄탄하다. 이걸로 파월은 그러면 우리 튼튼할 때 매 많이 맞자. 미리 매 많이 맞고 빨리 이겨내자. 이거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절을 잘못하면 진짜로 걷잡을 수 없는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예상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4분기에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고 뭐 저도 뭐 미국장 20몇 년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행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이제 금리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내릴 것이다. 올해 안에. 뭐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론 다르죠. 그죠? 가계부채도 많고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미국도 큰 틀에서는 장기간 고금리로 가는 그런 부담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FOMC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바람들이 나오면 은행주들이 좀 훅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술주들, 그죠? 그리고 성장주들 위주로 다시 뽑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어제 찍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때는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조금씩 보여주죠. 오늘 보여주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포지션 매력도 있지만 이제 성장주들이 근데 사실 성장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빚이 많아요.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들, 그런 업체들이 이제 슬슬 한번 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부장들, 그리고 반도체가 가장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반도체도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전자제품, 휴대폰 뭐 이런 것들 모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가 다 들어가죠. 근데 이게 쓰임새가 이제 되려면 이것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쌀을 없이는 굶어 죽지만 반도체 메모리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 죽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다. 어쩌면 삼성전자 300일선 지금 돌파 시도가 추세 변동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파월 발언에 따라 2,500 안착이냐 아니면 여기 박스로 일단 한번 물러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마침 달력을 보시면 자, 미국인들도 외국인 창고에서도 그걸 다 조절을 하죠. 31일부터 FOMC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월화 뭐
2월 1일에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2월 2일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목요일 날. 그죠? 그러면 월화란 말이에요. 오늘 윗꼬리를 달고 그죠? 예. 그리고 월화는 FOMC 경계감. 뻔한 얘기죠. FOMC를 기다리며 이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FOMC 결과물을 보고 2500 돌파를 타진한다.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는 찍히고 있다. 그리고 선물도 미리 이전 고가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암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살짝 2,500억 돌파에 한 표를 더 던지는데, 자, 그래도 2,500 돌파해서 여기서 쭉 간다기보다는 이제 또 눌림은 올 거예요. 왜냐면 또 재료 소멸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외 변수들, 상황들,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결론적으로는 FOMC 결과물 체크하면서 그 결과물은 뻔한데 파월의 발언이에요. 파월이 보는 스탠스, 연준의 스탠스를 지켜보면서 2,500 돌파, 즉 안착이라고 봐야 돼요. 돌파라기보다 완전히 뚫고 안착 여부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그 자리가 750인데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최악이 아니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더 한번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지금 200일선 넘고 300일선을 바라보지만 코스닥은 아직 이제 120일선 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괴리차를 한번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해요. 구성이 코스피, 코스닥이 다르긴 한데 미국과는 달리. 근데 어쨌든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3인 거래일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한 주였어요. 우리가 우리 시장 휴장일 때 뭐 글로벌 증시도 괜찮았고 좋은 소식들도 많았고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준비하면서 다음 주는 조심스럽게 FOMC 결과물을 지켜보는 그런 한 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는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벌써 1월부터인데 이게 급등락이 계속 나오겠지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하반기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라는데 계속 저는 그 표를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